우리 헤어지자. 내가 잘할게. 헤어져.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오늘 다이영부에서 다룰 영화는 바로 2001년도 작품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오늘 트위터 보니까 제 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보면 조바심 난다고 이 꽃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막 즐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치. 이 봄이 너무 짧으니까 요즘엔 또 더구나 계절 두 개로 가잖아요. 여름하고 겨울로 가죠. 히터 키다 바로 에어컨으로. 에어컨 끄면 히터 히터 켜야 켜야 되고. 그쵸. 그래서 봄이 안 그래도 짧은데 더 짧아져서 그리고 너무 예쁘니까 빨리 막 즐겨야 될 것 같고. 계속 스프링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막 되게 화사해야 될 것 같고 막 그게 너무 난 싫어. 사진 많이 찍어야 될 것 같고. 그쵸? 막 네. 무슨 막 사람 특별한 조바심 내게 만드는 계절이에요. 맞아. 네. 겨울은 얼마나 좋아. 착 가라앉아서. 정말 싫어 겨울. 뭐 가라앉아 추워 죽겠구만.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아 있잖아. 나 그게 꽁꽁 좋은데? 얼려 있죠. 얼어 있죠. 그리고 연말 연시에 약간 이렇게 해피한 기분이 살짝 들었다가. 싫어요. 연말 연시도 싫어? 네. 저는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맥주나 팔면서 살고 싶어요. 말리부 해안을 이렇게 막 달리며. 멋진 하루에 그 조병훈이랑 같이 막걸리 팔러 가야겠네. 그런데 가서 그냥 멕시코 가서 그냥 반바지에 스레빠 끌고 그냥 타투나 좀 새기고. 자기는 되게 잘 어울린다. 머리 이렇게 변발로 이렇게 묶어서 그냥 라시나 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쟤도 이제 힙합에 빠져 있어가지고 힙합을 들으면서 있으면 되죠. 정말 이렇게 다른 저희 부부가 결혼 6년 차가 됐고요. 다이영과의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봄날은 간다도 저희 그 100편 리스트에 꼭 올리고 싶어서 잡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의 이영애, 상우의 유지태가 나오고요. 이 영화는 바로 은수와 상우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봄날에는 참 조바심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바심 나는 이 사랑 이야기, 훅 그냥 가버리는 이 둘의 사랑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 영화는 제가 극장에서 2번 본 유일한 영화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는 분이랑 같이 극장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가 확 오는 게 아니었어요. 구남친 아니었나요? 구남친 아니었어요. 프라이드 구남친 스토리. 극장에서 이제 처음 봤는데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약간 잔잔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작들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혼자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남게 종로를 먼저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잘 안 보기도 했었고 항상 볼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혼자 극장에서 보는 게 싫었던 건 아닌데 항상 영화를 누군가랑 같이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남았는데 봄날은 간다가 너무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서 다시 2번 본 영화이고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어땠어요? 두 번째 볼 때 완전 폭풍으로 왔지. 뭐가 와요? 너무 좋았어. 이 영화의 정서가. 그러니까 OST 피아노 연주곡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뭔가 확 이렇게 태풍 몰아치듯한 그런 바람은 없는데 되게 잔잔하게 그냥 바람 소리 들리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은수랑 상화 나오는데요. 다른 영화에서는 주인공 이름보다는 이렇게 배우들 이름으로 기억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은수랑 상우는 정말 잊지 못할 이름인 것 같아요. 음. 워낙에 많이 이름도 회자돼서 참 예쁘게 지었어. 어울려 둘한테. 상우는 정말 상우 같아. 은수는 정말 은수 같고 파라는 정말 파라 같아. MC 범둥은 MC 범둥 같니? 어? 은수가 라디오 PD인가요? 그리고 상우가 사운드 엔지니어? 수집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의 관계로 만나거든요. 한 분은 소리를 송출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소리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그 대비되는 직업 흥미롭고요. 소리를 수집하러 이 둘이 만남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좀 밀당을 좀 하게 되죠. 맨 처음 만남도 되게 그게 인상적이잖아요. 상우가 막 이렇게 늦어가지고 나가는데 그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디 이렇게 기차역이었나? 시골 기차역이었어요. 이렇게 그 대기실 같은 곳에서 은수는 꽁꽁 싸매고 있고 목도리에 코트로 빨간색 목도리.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까만 코트에. 그리고 이제 상우가 가서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도 모르니까 전화를 하고 은수가 전화를 받는데 되게 성의 없이 되게 늦으셨네요 이러면서 예고편에 나오죠. 네. 근데 그런 은수 같은 캐릭터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때 그 이영의 미모가 이 사람은 항상 미즈라. 근데 이때 이영애는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미모였기 때문에요. 최근에 또 이렇게 단발 컷을 좀 했나? 그때 은수처럼 우리 많은 그 네티즌들이 은수가 돌아왔다며 그때 그 은수라며 봄날은 간다 촬영 현장인 줄 알았다며. 최근에 머리 다시 잘랐어? 그랬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라서 사람들이 이게 벌써 한 14년 전 영화인데 그때 그렇구나. 촬영 현장 스티컷이냐며 너무 놀라워했죠. 예쁘니까 이때 너무 예뻤잖아. 은수 같은 여자가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여우짓하지 않는데 그 자체가 인간이 가지는 그 매력이 있는 확 사람을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수가 약간 그런 캐릭터 같아. 그러니까 막 나서서 막 뭔가 어필하지 않는데 어필이 되는 거야. 그게 자기 자체가 그냥 어필인 거지. 뭘 함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상우랑 같이 이제 소리를 이제 채집을 하러 다니게 되는 부분이 전반부에 좀 나와 있고. 둘이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잖아요. 상우가 지방방송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이렇게 상우가 은수를 한번 쳐다보니까 이렇게 되게 창피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막 되게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 쪽팔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바르고 고운 말 할 것 같은 얼굴인데 좀 품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반대쪽도 있어요. 좀 네. 깨방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부분도 그 은수의 깨방정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은수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 욕망에 되게 충실한 여자. 그래서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상호도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 않나? 근데 은수가 좀 더 흔히 이제 빛이 그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되게 짧은 생각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은수하고 뭐 500일의 썸머의 썸머는 뭐 빛이다, 뭐 국민 뭐다, 막 이러면서 건축학개론의 막 수지랑 그 정서는 정말 어디서 나온 정서인지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빛인가? 그런 정서겠죠. 네. 근데 파란이 얘기했듯이 그런 그 빛이라는 그 캐릭터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항상 뭔가 스스로한테 좀 능동적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거짓 없고. 왜 웃으세요? 아니. 네. 좀 헬로우 비치 하고 싶고요. 제가 CL을 좋아하거든요. 엉덩이 빵빵빵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요새 그거 알지? 막 그 트위터에서 막 제 30대 남자인데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곰돌이 푸 스타일에 호감형이다 자기는 막 이런 호감형이요? 호감형. 그러니까 곰돌이 푸 스타일에 호감형 되게 웃기다. 호랑이가 호감형이다. 근데 그걸 누가 이제 남자들이 말하는 곰돌이 푸 스타일이 호감형 완전 배나고 뚱뚱한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고 막 여자들이 말하는 곰돌이 푸 스타일 호감형은 크리스 프렛 같은 거고. 그렇지. 곰이잖아. 러셀 크로우. 사진이 비교해놓은 게 너무 웃겼어. 그런 형은에서는 세스 로건이 그런 형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포근하고. 세스 로건은 너무 까불잖아.
근데 그렇게 셋스로건하고 연애가 되겠어? 그렇게 패타지도 왜 잘할 것 같은데? 셋스로건하고 연애 못할 것 같은데? 들어갑시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완전 욕망에 충실한 은수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실제로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허진호 감독님한테 죄송하네요. 봄이 좋냐? 상우 얘기로 좀 돌아가죠. 상우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할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어요. 할머니가 그 돌아가시는 할아버지를 항상 기다립니다. 상우가 그 할머니를 그 기차역에서 항상 이렇게 마중 나가고 배웅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허진호 영화가 그 초창기 때는 그 남자 주인공이었던 가족 그 주변을 좀 훑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관계라던가. 박인원 씨가 나왔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에는 친구 씨가 나왔고 맞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모습을 그려주시는데 8월 크리스마스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사는 그 집 있죠.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네. 그때 그 한석규 집이라든가 정원이죠. 정원의 집 또 이렇게 그 마당이 보이는 그 이렇게 마루가 있고. 그리고 상우 방 보면 그 비가 내리는데 그 창문 열면 그 비를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바로 나무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약간 그 거실이라고 마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그런 텀마루라 그런가 그런 걸? 툇마루. 툇마루를 이제 와니와 진아에 나오는 집 같죠. 그쵸. 네, 너무 예뻐서 허진호 감독의 취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신신혜 씨가 고모로 나와요. 박인환 씨 동생으로. 이모로. 명곡이에요. 그 이모가 이제 할머니 엄마도 치매 걸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 집에 와가지고 근데 상훈의 엄마는 이혼하신 건가?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나? 들어가셨나? 헤어졌다고? 엄마에 대한 언급이 없었네. 그러네요. 설명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고 하니까 와서 막 음식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모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이제 치매 걸렸을 때 치매 걸리셨으니까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사진을 상우랑 같이 보면서 막 추억을 해요. 이게 할머니셨대. 이게 니네 할아버지셨는데 그렇게 할머니를 이뻐서 막 업고 다녔댄다. 뭐 돈만 생기면 가서 막 화장품 사주고 맨날 그랬대. 그러니까 상우가 근데 왜 바람 폈대?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첩으로 지내셨던 것 같은 할머니가 인사차 오시는 부분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바람을 피셨대? 상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사랑했던 와이프고 이런 한때를 보냈던 그들이 왜 이랬을까? 그런 걸 물어보니까 고모가 거기서 되게 이렇게 확 내려놓는 말투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막 부르르 거렸던 저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 뭐 딴 여자가 뭐 얽힌다던가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잖아. 맞아. 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막 정말 이 고모 얘기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막 이런 그게 뭐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원래 본 부인이 있는데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못했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되고 타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살면 살수록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좀 접하는 게 저의 생각이 바뀌는 게 반가워요. 상우가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한 번 그럴 수도 있다니까 상우가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사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우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우는 아직 인생 내공이 은수하고 지금 연애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 남자가. 한참 그래서 잘하지.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처음 만남에서 같이 이제 소리를 녹음하러 다니면서 어떤 그 집에 가는 도중에 여자애가 자기 집에서 라면을 먹고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고 집에 가서 같이 집에 들어가자는 얘기잖아. 라면 먹고 갈래요가. 라면을 준비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 장면이 되게 유명했죠. 은수가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뽀개가지고 조금 먹어요. 먹다가 혼자 이렇게 뒷짐지고 서면서 갑자기 상우를 탁 돌아보면서 이렇게 귀를 넘기면서 싹 돌아봅니다. 자고 갈래요? 그러잖아. 정말 심쿵. 내가 여잔데도 막 자고 가고 싶은데
어. 어. 아니, 웃긴 게, 라면을 이렇게 바지락 거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라면이 목적이 그러니까 아니거든. 저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너무 어, 무속 보이는 게 싫은 거야. 그치. 은수는 지금 이미 이게 자기는 이 지금, 단계의 사람이 이게 아닌데. 라면이고 나발이고 음, 음. 지금, 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때 상호의 리액션이 기억납니다. 진짜 너무 리얼했어. 씩 이게 웃죠? 되게 부끄러운데 네, 씩 웃어요. 되게 부끄러운데 그래서 좋은 기분. 깊게 웃어요. 깊이 있게 웃어요. 최강 미소. 최미. 최미 상호. 그냥 이러고 다음날 아침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아침에 상우가 자다 일어나서 은수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키스를 한다? 은수가 누워있는데 그랬더니 은수가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면서 부끄러워 그러잖아. 아니 더 친해지면 해요 그래. 그 전날 그냥 잤다는 거잖아. 라면만 먹고 잔 거야. 세상에.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밀당인가? 더 친해지면 해요? 어. 와. 라면 먹고 갈래요 할 때 하지 않나요? 안 했던 것 같아.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해서 더 친해지면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겠지. 여기선 안 나왔지만. 그 음. 장면이 아마 또 소리를 또 녹음하러 갔다가 음. 거기서 하게 되나? 얘네가 하여튼 그래서 한번 펑크를 내잖아요, 이래. 이제 아침에 그렇게 들이댔는데 음, 다 더 친해지면 해요. 이러니까 이제 상우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밖에 나온 장면에서 너무 음, 쪽팔리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은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아, 맞아요. 네, 어, 기억나네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너무 이제 소녀스러워요. 그 막 또 뛰어가. 응? 상우는 너무 진짜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참 그런 소년성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기한테도 있었겠지. 그런가요? 있었는데 이미 너무 오래 전이고 내가 그런 적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나는 참 웃겼던 게 음. 20대 때는 또 너무 그 애늙은이 컨셉을 해가지고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소년성을 좀 하자니 주책인 것 같고 해서 참 어중이 떠중이 인생이네요. 진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말도 못해 발음도 안 돼. 어? 어? 아무튼 그러네요. 아, 좀 기억이 나는 거는 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둘이 완전히 이제 사귀게 됐을 때 한번 이를 펑크 내는 장면이랄까? 갑자기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다가 근데 연애할 때 막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간절하니까 막 일하러 가기 싫은 거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상우가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못 가네, 뭐 소리를 따지를 못해서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튜디오에 이제 연락을 하루 더. 해요. 이문식 씨가 일하는 그 아, 맞아요.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구타유발자 이문식 씨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둘이 막 그 같이 이제 비 오는 날 펑크 내고 둘이 같이 지내는데 은수가 막 같이 있으니까 참 좋다 막 이러면서 상우한테 끼를 부려요. 그러니까 은수는 이제 자기가 그 순간에 느낀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상우는 그런 은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막 안기고 막 우리 같이 묻힐까 막 이럴 때마다 별다른 코멘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안고 있기만 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순간에 그 사람의 너무 그 진심을 그냥 은수는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내가 느꼈다는 걸 표현할 뿐인데 상우는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관계가 돼서 어떻게 되겠구나 막 이런 큰 맵을 그리는 거야. 그 그러니까 눈에 막 지가 그리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 막 미소가 그 상호의 미소가 맞아. 그 깊이가 있어요 정말. 너무도 얘기하지만 정말 깊어요. 아무튼 그 연애했을 때 그런 약간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너무나 그때 재밌어요.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죠. 왜냐면 그런 감정의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약간 내가 아무튼 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문식 씨가 이문식 씨래. 이제 이 상훈에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 택시기사라는 친구 불러가지고 아저씨 강릉 이러면서 가버리잖아요. 새벽에. 그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은수 씨 나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고깃집 앞에서. 여자는 강릉 살아. 근데 그 쪼그리고 앉아서 통화하는 장면 같은 거는 정말 유명하죠. 너무 이렇게 막 연애세포 돋게 하는 근데 장면인 그걸 것 같아. 정말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공감돼요. 태양의 후예처럼 막 이렇게 막 멋있는 말, 예쁜 얼굴 막 이런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이런 되게 진실하고 좀 촌스러운데 되게 진실한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맞죠. 이상형, 종신형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상우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 멋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게 확 되게 강릉으로 떠날 수 되게 있고. 사실적이잖아요. 음, 술 한 잔 먹고 취하면 보고 싶거든요. 음. 안고 싶고, 지금 여기 회식에 있는 이 사람들과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헛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오긴 왔는데,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전화하면 목소리 들으면 더 땡겨. 그럼 택시 잡는 거죠. 근데 세상에 강릉이에요? 친구 아니었으면. 네? 그래서 가서 그 새벽에 이렇게 은수는 나와 서 있잖아요. 회색빛이에요, 공기가. 상우가 이렇게 은수랑 회색 공기를 한꺼번에 확 안거든요. 그리고 예, 나 그 유지태도 분위기 너무 키도 좋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은수가 이영애를 완전 폭 안아요. 이영애 허리 꺾이는 것 같아, 막 그때 맞아, 장면은. 맞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그 샷이 종이 인형 같이 그냥 예, 안기는. 안기는데 택시는 저만치 가고 있고 그 샷이 너무나 너무 유명한데 진짜 그거는 이렇게 딱 해갖고 스틸샷으로 해서 집에 걸어놓고 싶어. 안 그래도 앞에 좀 얘기하다 놓친 부분이 있는데 화면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 촬영은요, 뭐 유명하죠. 포스터도 유명하고 스티커도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뭐 촬영에 김영구, 조명에 이강산 씨 그 두 콤비가 네, 지금도 새롭게 뭐 블로그나 그 시네필드 사이에서 봉준호 또 씨하고도 같이 작업 많이 네, 했었던. 이 스티커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찾아보거든요. 그럼 2001년도 영화니까 보통 2005년, 2006년도에 그 업데이트가 멈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롭게 블로그가 계속 랭킹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손에서. 최근 16년에 봄이니까 또 봄날은 간다에 대한 또 리뷰를 쓰시는 19, 20살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계속 화제되는 거죠. 회자되는 거죠. 언제 고칠까요, 저는? 네. 그러고 나서 둘이 이렇게 막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상우 품에 은수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정말 이영희 씨 진짜 표정 막 진짜 같지 않아? 막 부딪힐 것 같은 막 그런 얼굴로. 처음인가? 그러면서 운전 연습을 막 시켜주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서 잠깐 쉬는데 그렇게 무덤 같은 데가 보였어요. 잔디 양지 바른 곳에. 보면서 은수가 우리도 저렇게 같이 묻힐까? 막 이러면서 막 상우한테 이렇게 애교를 떨면서 그랬더니 상우가 말을 한마디도 못해. 그냥 이렇게 안고 있기만 해, 은수를. 그러니까 은수가 왜 대답 좀 해봐. 싫어? 막 이러면서 물어본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상우가. 머릿속에 이미 벌써 죽었어. 상우는 이미 거기서 해골이 돼서 썩고 있어, 둘이. 우리는 이미 행복하게 너무 살았고, 우리는 죽어도 좋아라 찍었으며, 이미 우리는 거기 묻혔어. 거기 있는 거야. 상우는 맞아, 그거야. 깊은 미소 안에 항상 이미 갔어. 은수의 말한 대로 다 갔어. 이미 우리는 썩어서 자연의 하나가 됐어. 우리 영원히 forever, 사랑 forever, love forever. 맞아. 그게 보여요. 진짜. 근데 그렇게 진짜 생각이 되잖아요. 은수가 상우한테 참 너무 많은 거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완전 이제 얘는 이제 은수한테 완전히 빠진 거야. 그래갖고 은수가 사는 그 강릉 MBC 같은 곳, 그쵸. 강릉에 있는 방송국 앞에 은수가 혼자 아파트를 조그맣게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상우가 거의 이제 동거하다시피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수가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회사를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동료들이 누구야? 남자친구야? 막 이랬더니 아는 동생이야 뭐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상우가 되게 그 말에 뉘앙스를 깊이 느끼죠. 왜냐면 자기가 이 여자랑 관계는 그게 아닌데. 그치. 되게 순수하잖아. 그 얼굴에 또 쓰여져 있지. 우리 이미 이별했어. 몇 번을 벌써 이별하고 만났고 묻히고 그랬을 거예요, 막. 그래서 아빠하고 집에서 상우가 술을 이렇게 한 잔 기울이는 장면이 또 있어요. 막 비 오는 날 아빠가 너 사귄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뭐 이러면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아빠하고 아들 관계도 되게 진짜 그냥 딱 사실적이지 않나? 그거보다 더 친한 관계 별로 없고 그냥 딱 그 정도 선의 관계가 되게 많잖아. 부자 관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 네. 아무튼 그러면서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래라고 은수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은수가 굉장히 급정색 당황을 하면서 나 김치 못 담궈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그 상우가 내가 담궈줄게. 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네. 한 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안 다가가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부모님한테까지 간다는 건 이제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의미가 그쪽 있으니까. 부분에서는 은수가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그래도 자기가 만난 남자니까 이 상우가 이 깊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 집까지 데려오고 가겠다는 거는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얘네가 이제 둘이 되게 이렇게 사이가 좀 소원해지게 되고, 싸우게 되죠. 은수는 백종학 씨가 이제 나타나요. 백종학 씨가 앞에서 막 되게 상우랑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남자잖아. 백종학은 약간 섹스앤시티의 그 미스터 빅 같은 이미지 아닌가? 한국형 빛. 그러니까 상우는 에이든 같은 그 남자고. 사람이 약간 묘하게 매력 있어요. 백종학. 강원도인데 봐봐. 그러니까요. 저 그때 처음 봤거든요. 되게 새끼 있어. 전 보고는 처음에 연기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막 발음하는 거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어눌하고 저 사람 연기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묘한 그만의 연기가 강원도임의 있더라고요.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여자가 헤어스타일 했나? 그랬더니 내가 술 깰게. 내가 술 깨고 올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아파트 난간에 막 매달리고 막 그러잖아. 기억나네요.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 백종학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그 상우와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모든 게 너무 이 사람은 너무 능수능란해. 상우는 너무 상우가 소년이라면 서툰데 이 사람은 확실한 남자 느낌이. 그래서 은수가 백종학이 나타났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확 환기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상우랑 싸웠을 때도 기억났던 거는 라면이라는 이 부분이 처음에 작업할 때는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말을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라면이나 끓여. 둘이 이제 차에서 타고 가다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상우씨 뭐 할 거야? 은수도 솔직히 담은 거지, 그 뉘앙스를. 우리 관계도 끝이 나간다는 걸 담은 거지. 건든 거죠. 네. 근데 상우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은수도 팩해가지고 일이 끝나간다고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라면이나 끓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상우가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막 이러면서 자기 그때 되게 빵 터졌잖아. 완전 빵 터졌어요. 왜 그게 웃겼던 거야? 라면이라는 의미가 정말 그 라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이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요. 진짜 이 영애는 정말 짜증나는 투로 라면 보듯이 봤고요. 상우는 자기 본인을 라면 다루듯이 다뤄서 빵 터졌어요. 자기가 그때 막 상우한테 막 감정이입해서 내가 자기는 상우랑 1도 안 닮았으니까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 자기는 백종학한테 이입하라고 막.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소녀성이 있나 봐. 그래? 그렇다고 난 백종학은 아닌 것 같아. 그쪽은 아니지. 난 딘이 아닐까. 딘이 누구야? 던인가? 블루마네타임? 자긴 딘이야. 고민 없네요. 머리 빠지는 것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 감독님 관심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 찍는다고.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러고 싸운 날 은수가 짐을 다 싸놨어요. 상우 짐을. 그리고 현관 있는 쪽에다 다 밀어놨단 말이야 짐을. 상우가 얼마나 걔는 이미 이 여자랑 묻혔는데 어떤 기분이겠어 그 짐을 봤을 때. 그치 이미 무덤까지 만들었고 묘비 명도 막 다 해놨는데 우린 평생 살 건데. 그래서 상우가 막 이제 그 명장면 내가 잘할게 너 나 사랑하긴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네 정말 좋죠. 은수가 이렇게 양산 쓰고 있다가 우리 헤어져. 그 사랑이 변하니?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연락을 한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은수가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다가 그 스튜디오에 찾아간 거예요. 은수가 골목길로 이렇게 유인해서 목에 이렇게 매달려서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골목길에서. 내가 오니까 좋아 막 이러면서 상우는 이미 막 얼굴에 또 좋아 죽겠지. 진짜. 머릿속에 이미 막 다 진행돼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재결합을 또 한 거야, 상우 얼굴로는. 근데 거기서 은수가 또 한 번 더 묻었어. 우리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백종학이랑 시간을 보내죠. 근데 그 심리는 여행도 뭘까요? 갔다가. 그러니까 아예 끝낼 거면 끝내는 건데 음. 이미 은수는 백종학으로 간 상태잖아요. 나도 그 중간에 잠깐 왔던 그 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왜 한 달 동안 그럴까? 음. 라고 하는 부분은 음. 왠지 은수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달에 그게 약간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네. 왜냐면 은수 캐릭터였으면 그냥 은수가 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지 하고 나서 뭐 다시 그 골목길로 갔을 때 정말 그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벚꽃 떨어질 때 찾아오는 걸로 연결이 돼도 되는데 중간에 막 한 달만 떨어져 있어 보자 그러면서 백종학이랑 여행을 다니고 그냥 거기서 은수가 헤어지자고 얘기해도 상호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릴 남자이거든요. 맞아. 네? 거기서 그 여지를 줬다는 게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상호 마음이 아플까봐? 혹은 은수도 약간 좀 마음의 여지가 있어서? 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우가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은수가 그 자기한테 운전 배우던 애가 마티즈를 뽑았어요. 연두색이었나? 그 라임색 마티즈였나? 맞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갑자기 swing 타고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요, 남자랑. 근데 상우가 그 차를 따라가가지고 무슨 리조트 앞에 차 세워놓은 거 앞에 그 열쇠를 찍 긁어가지고 은수가 나오다 보잖아. 백종학까지 보잖아. 죽고 싶을 것 같아. 그 남자가 막 쟤 누구야? 막 이런 표정으로 보거든요, 백종학이. 그러니까 그 상은 소심한 복수라고 할까요? 복수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이 사람한테 내가 당했을 때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 걸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 그 상호는 그게 되게 화날 것 같았나 봐. 자기 차 누가 긁으니. 그러니까 자기도 긁었나 봐. 나 오늘 점심시간에 그거 봤어. 택시 아저씨가 아우디를 박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지나갈 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정리돼서 경찰도 다 와 있고 레카 차가 와가지고 아우디는 이제 끌고 가는 거였고 택시 아저씨가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거였는데 몇 달치 월급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 표정을 본 거야. 우와, 어땠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면허 그 운전 연수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거 긁으면 어떡해? 참 그분한테는 참 안 좋은 봄이겠네요. 그러니까 나 되게 지긋하신 분이었고 이제 아우디는 되게 젊은 남자애들 2명이었어. 그래서 막 걔네들은 막 경찰 아저씨랑 히히덕거리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서 있는 거야. 근데 택시 아저씨는 이렇게 택시 옆에 멍하니 서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이렇게 초점이 없는 거야.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짠하더라. 그런 차들은 정말 그냥 알아서 비켜줘야 되나 봐. 일부러 외제차를 뽑는 이유도 있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쓰레기가.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자동차 조심하고 다니시고요. 그 상황 이후에 은수가 다시 와서 다시 우리 오죠. 헤어져. 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상우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상우는 이 은수와의 사랑이 아니어도 인생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애라고. 그냥 그 애의 인생관, 가치관이겠지? 이게 막 일생일대의 사랑이어서 이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인생 패턴, 생활 패턴이 은수는? 상우는 이런 애인 거고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근데 은수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 사람 캐릭터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상우는 안에서 많이 유동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반대로 은수는 별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봄날은 간다라는 제목이 좋고요. 이 봄날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봄날을 닮았잖아요. 이 둘이 정말 되게 그 풍경이 좋은 데 가서 소리를 따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이러는 게 정말 봄날의 오후 같단 말이죠. 화양연하네요. 그 체온이 그 봄날의 오후의 그 햇빛? 그 햇살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건 되게 짧잖아요. 정말 짧고 잠시뿐이고 스쳐 지나가는 봄날과 같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영화는 상우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같은 어떤 한 남자의 이별을 통해서 얻는 성장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되게 흔한 네, 평이네. 흔한 편이죠. 네, 좋죠. 저는 이런 뭐 흔한 소년이 남자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니야? 아직 남자가 안 됐어. 남자가 되면 정원이가 되나? 정원이가 됐다가 황정민으로 끝나고. 그렇지. 그 행복, 그 찬란한 행복. 마지막에 보면 은수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아, 행복, 황정민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나. 그 아픈 임수정한테 막 앞에서 그러잖아. 너 그렇게 천천히 밥 먹는 거 너 되게 짜증나는 거 모르지? 막 이러면서, 난 뭐 지겨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싫어. 그때 임수정이 칼 딱 꺼내가지고 그 황정민 배를 그냥 막 찌르고 김봉남 살인 사건처럼. 들어와. 그치? 은수가 우리 같이 있을까라는 말을 해요. 음. 상우한테 거의 영화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이 나오고 얘네가 이제 그렇게 이별을 같이 했다가 있을까? 뭐 하는 은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거는, 상우는 이미 이제 자기 일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같고 그래갖고 둘이 커피숍에서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수가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 이러면서 화분을 주는데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그 상우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첨언을 하질 않아요. 할머니의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화분을 받아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대화가 진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상우의 할머니한테 상우가 음. 은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산한 건 없지만 자기 할머니한테는 막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기다려 막 이러면서 예고편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 오지도 않은 할아버지, 바람핀 할아버지 이제 그만 기다려 마치 자기의 처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약간 요동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우는 그냥 가라고 손짓을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저였으면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약간 그 상우한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맨 마지막 장면도 유명한데 상우가 소리를 따다가 씩 웃죠. 보리밭에서 소리를 따다가 씩 웃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뭐 정확히는 흔해 빠진 평이긴 하지만 이 남자의 성장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좋아요. 네. 은수가 상우한테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한 게 이제 자기 사무실 같은 곳에서 손을 종이에 베었어요. 근데 이제 상우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손을 위로 해갖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된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다가 상우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막 은수라고 해서 상우를 막 못 잊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맞아요. 우연히 그냥 생각이 난 거야, 이 남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짧은 그냥 그런 우연에서 생각난 느낌에 만약에 상우가 또 만약에 그 맞장구를 쳐줬으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게. 근데 이거 약간 영화 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확실히 어떤 그 행동이나 혹은 그 거리를 갔을 때 그때 그 연애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죠. 네. 되게 신기한 게 향수도 어떤 한 사람이 특정 향수를 많이 뿌린 경우 있잖아. 근데 지나가다가 그 향수 맞잖아? 그러면 정말 타임머신 탄 것처럼 그 순간의 그 기분으로 돌아간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인체의 신비야, 진짜. 진짜로 낯선 그때 남자한테 그 그 남자의 기분이 향기가 느껴진 거야? 있죠. 그런 게 있고 전 음악 들으면 저는 그 버버리 위켄드인가? 그 향이 추억의 향이거든요. 저는 안 뿌렸는데요. 누구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거였잖아. 사랑이 변하나요? 근데 어떻게 나는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하는 상우가 너무 짠한 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 어떤 점에서요? 왜 너무 상스러운데? 나는 만약에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니라고 물어보는 남자였으면 이해를 했을 것 같아.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남자의 그거를 말해주는 것 같은 거야. 정체성을. 뭔가 이 남자랑 오래는 못 가겠구나. 근데 허준호 감독이 정말 대사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가 정말 상우한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거지. 그게 헤어지자고 하는 연수가.
뭐 황정민스럽게 막 발산한 연기를 하는 게 음. 아니고요. 황정민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툭 한번 치더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자기 딴에는 굉장한 용기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러니까 말이었던 거예요. 한 번 은수한테 어. 따져보고 싶었던 거야. 너도 근데 그게 알잖아. 그거야. 어떻게 사랑이 변해. 나는 안 변해. 라고 얘기한 게, 따져본다는 게 그 정도 수위인 남자인 거죠. 네? 근데 얘네 둘이 헤어지고 나서 은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걸요? 연애 계속 하면서? 네. 계속 결혼하지 않고 이제 연애하면서? 모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우는? 난 상우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서로 잘 사는 방법이 좀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상우 같은 애가 네. 정말 자기랑 비슷한 취향과 연애관과 인생관을 가진 여자를 만나면 되게 잘 살 것 같아. 근데 둘 다 좀 매력적인 부분이 뭐가 근데 있냐면, 상우는 이렇게 반대인 여자한테 끌리는 거지 또. 그쵸. 그러니까 아이러니지. 왜냐면 상우는 이렇게 진득하게 오래가는 빛이거든요. 근데 은수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빛인데 건전지가 금방금방 다는 거죠. 배터리가. 상우는 LED. 네, 근데 상우는 그 옆에서 대신 이게 LED? 대신 이 은수까지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상우를 만나는 여자분이라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은수가 나이 들고 조금 시간 지나고 그걸 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연락을 우리 했던 같이 것 같아. 백종학은 짱 이거고 백종학은 얼마나 끝이 지저분했겠어요, 안 봐도. 진흙탕 싸움하고 막 끝났을 또 것 같은데. 백종학 또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 여자들도 가만 냅두진 않으면 나 같아도 안 냅두겠다. 어떻게 할 건데. 백종학. 근데 은수 같은 경우에도 이 반짝반짝 순간에 블링블링한 이 느낌과 이끼 깨방정은 또 굉장히 매력 있고 그 나름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은수 또한 잘 살았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둘 다 불행했으면 안 돼.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야? 네. 한 명을 죽여야 되겠어? 인생은 고통이래. 넘나 고통이다, 진짜. 넘나 고통인 것. 요즘에 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지내는 게. 인생이 고통이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이 인생은 든다고. 고통이지만 고통뿐인 건 아니니까. 또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렇지 않나? 난 자기가 막 트위터에다가 막 뭐 힘들다, 헬이다, 막 난 나임을 확인받기 위해 이렇게 뭐 기록한다, 뭐 어쩌고 이런 거 쓰잖아. 난 너무 웃겨 죽겠어. 그거 어떤 분석을 한 거고요. 나는 그렇게 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방금 그 홍상수 영화에 송선미 씨 보는 줄 알았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응? 그게 단순하지 않지. 단순하지 않죠. 뭐 정치 경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막 내 삶이 되게 불행하고 막 그렇지 않잖아.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막 되게 막 헬인 것 같아서 막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막 싶다가도 그냥 한번 확 환기되면 또 괜찮아지고 막 그렇잖아. 근데 그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다 헬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걸 상황에 딱 당면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의연과 담대를 정말 바라고 있어서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하는데 당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고 그러므로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담대하라. 의연했으면 좋겠어. 요즘에 제 머릿속에 의연과 담대를 그래, 심어놓고 자기 있습니다. 진짜 좀 세뇌 좀 해야 돼. 너무 막 작은 거에 흔들리니까. 일희일비의 아이콘이잖아, 자기는. 전 대표죠. 그치. 여기 1등이죠. 부천 1등. 일일일비. 부천 1등이고요. 상우는 근데 저에 반해서는 그런 면이 없어 보이니 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상우 같은 남자 만나면 완전 진짜 이 남자가 발랑 까지면 장난 아닐 거야. 행복의 황정민 저리가라 할 수도 있어. 얘가? 굉장히 섹시해지며 치명적인 매력으로 올드보이의 진짜? 그 이우진이 되는 거지. 아니야, 상우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유지태가 이 영화 찍고 나서 올드보이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반되는 이미지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 영화 보는 팬으로서 와, 이런 야누스적인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어, 들었고, 오태수 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러면서 어, 말투면 막 연기면 어. 처음엔 되게 안 어울릴 거라고 말이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 그러면서, 잘 어울렸어. 올드보이도 어떻게 보면 이우진의 영화거든요. 좀 그렇게 또 보기 때문에. 이때 2001년도, 2004년도까지 유지태의 필모는 볼만했습니다. 아무튼 봄날은 간다. 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조만간 또 찾아뵙고요. 이 봄날은 간다 그 OST에 네.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파인 스프링 데이. 아, 오늘 들으시고 좋은 봄날. 나 뭐해? 나레이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신 목소리야? 어? 아무튼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아코디언? 옆으로. 맞아. 심성락 그분 씨가, 되게 유명하시죠. 연주한 우리나라의 그 아코디언이래요. 유일한 아코디언 켜시는 다음에 분.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